정치권이 의욕적으로 영입한 인재들 낙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호로 영입한 청년 인재 원종건 씨죠. 미투 논란이 불러지면서 스스로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영입 2호 발표됐을 때만 해도 스토리도 있었고 또 젊은 청년 상당히 참신한 영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옛 여자친구가 글을 올리면서 실체를 밝힌다. 낱낱이 그 행위들을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차례 성폭행과 또 학대를 가했다라면서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 아주 글을 심하게 올렸죠. 자, 원종건 씨 사실은 아니지만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 인재 영입 자격을 반납하겠다.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었겠느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했지만 2호 영입 인재인데 또 이런 문제 생겨서 상당히 구겼지요. 관련된 녹취 좀 들어볼까요? 원종건님은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남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20대, 30대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넌 엄마가 널 키운 줄 알지? 세상이 널 키웠어. 이제 네가 세상에 효도해라.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정치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것입니까? 일방적 주장이라 좀 억울하신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분이 여자친구 있는 사실인 거 맞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전 검증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논문이랄지 부동산이랄지 혹은 대외적으로 발언하신 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 맞는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영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원종건 씨 경우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검증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두로 확인하고 본인이 문제 없다고 해서 이제 그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우리가 추가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인 원종건 씨에 대해서도 미투 의혹이 불거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한 커뮤니티에서 원종건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등장한 피해자는 원종건 씨와의 교제 기간 내내 물리적 정신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젠더 이슈의 주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당의 최연소 영입 인재가 터뜨린 성추문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종건 예, 형은택 부위원장,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런 부분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보니까 아마 한국당 측에서도 뭐 영입 제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토리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상도 많이 받았죠. 이런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처럼 이제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을 못하는 건 맞는데 저는 아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결국은 이게 인재 영입이라는 그거의 한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이 좀 취약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재 육성이라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인재 영입은 선거를 앞두고 나서
후딱딱 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사실은 뭐 정당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선거에 출마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검증이 안 될 수가 없죠. 언론에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인재 영입 방식으로 계속 선거 때마다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이번 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이미지와 그다음에 스토리 이런 걸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 우리 현근택 위원장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고요.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엔 터질 게 터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처음 인재 영입하는 기자회견 당시에 일정한 커뮤니티에서는 저 사람 미투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란이 많이 그런 게 좀 드러났었어요. 돌았습니까?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었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결국에 이것은 보여주기 쇼의 어떤 한계고 그런 병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원종건 씨보다 민주당에 대해서 좀 뭐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적 영역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건 비열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원종건 씨라는 사적 영역에 있던 인물을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라는 공적 인물로 데리고 온 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지 사적 영역이니까 우리 당 책임이 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먼저 반성과 사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의견에 대해서 차지원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상당 부분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단순하게 민주당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총선 때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볼 수 있는 인재 영입 장치가 일종의 이벤트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던 의원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좀 롱런을 하거나 상당히 정치적으로 뭔가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가 별로 없어요. 단순히 젊다, 스토리텔링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면 유권자들이 상당히 관심 갖고 언론에 화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지지율을 끌어보겠다는 일회용 정치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이벤트 정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앞서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당 내에서 젊은 층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 그리고 당내의 민주화를 빨리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돼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 저는 이번에 영입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정치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원종건 씨 같은 경우는 27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캐치하는 걸 보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뭐 한국당에서도 영입지 안 오고 여기서도 영입지 안 오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될 수 있는가 보다. 저는 지금 많은 또 뭐 사법개혁한다고 하시는 판사분들께서 또 가시는데 그렇게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가는 것 또는 내부 고발을 했다가 바로 정치권에 가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들이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핀란드에 34살짜리 여성 총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분이 정치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5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시절에 정치학교를 통해서 또는 시민학교를 통해서 정치적 소양을 쌓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입돼가지고 빠치락 달려주고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잘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 얘기하던 것처럼 일단 정당 내에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예. 두 번째로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자질되는가 이 문제를
핵심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야 됩니다. 핀란드요? 예. 핀란드 여성 총리가 34살입니다. 34살. 예. 34살짜리는 좀 그렇고 34살에 예. 네, 정치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